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장원 캠퍼스 기계시스템학과 교수 염상훈입니다. 음,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면서 학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교과목은 공유압 일반과 설비 보전으로 공통 이론입니다. 필수적인 기초 이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주차 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교과 과정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2주차 강의에서 함께 이제 학습할 내용은 음,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유압의 기초, 그 다음에 원리, 용도,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도형이라든지 사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유압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유압이란 유압 펌프에 의해서 동력의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의 압력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전환된 유체 에너지의 압력, 유량, 방향 등을 제어하여서 다시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동력 변환 장치 또는 그 방식을 말합니다. 길게 여기까지 이제 서술된 내용을 다음 장에서 도식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압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계에 관련된 정의입니다. 우리는 기계 시스템 학과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계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기계란 무엇이고 기계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는 우선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저항이 있는 물체의 결합으로 한정된 상대 운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변환시키는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계에 관련된 정의를 세 가지 특징으로 이제 구분 지어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이 있는 물체란 외력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고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물체는 기체, 액체, 그 다음에 고체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나 액체처럼 외력에 의해서 쉽게 변형이 되거나 형태가 바뀌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 운동이란 직선 운동 또는 직선 왕복 운동, 그리고 또 회전 원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스톤의 실린더 같은 경우는 직선 왕복 운동을 할 것이고요. 기어라든지 차축 혹은 이제 바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겠지,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은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개 연상을 한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뭐 여러가지 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그런 석유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연료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공급된 연료를 연소를 시키고 그 연소시킨 그 동력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수송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수송하는 일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인간에게 유용한 어떠한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계를 공부하는 엔지니어로서 기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엔지니어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계 시스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개의 기계를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결합시켜 놓은 어떤 복합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계는 다수의 기계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수의 기계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계의 여러 개가 조합된 것이 바로 기계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이란 그 한자를 풀어 쓰게 되면은 유체의 압력입니다. 간단하게 유체의 압력인데, 역학에서 우리가 이제 유압이란 유체 역학에 의한 힘과 운동량을 제어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유압자키, 즉 유압장치의 원리를 도식화한 겁니다. 보시면 유압 펌프에 의해서 발생된 유체의 압력하고 그 다음에 유량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제 밸브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밸브에 의해서 그 제어가 되고 다시 그것은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기계적 에너지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그 장치이지만 거의 모든 유압 장치는 이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제조가 됩니다. 좀 더 복잡해지고 조금 뭐 그러는 경향은 있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와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겠지만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유압 장비입니다. 전동기 모터를 이용해서 이제 유압 펌프를 작동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름에 압력이 생깁니다. 그럼 압력이 이제 고압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회로를 통해 가지고 밸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밸브는 우리가 이제 조이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컨트롤 밸브를 통해서 우리가 붐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버켓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회전시키고 하는 역할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압 실린더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유압 장치 필수적인 요소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압 펌프, 그 다음에 밸브, 그 다음에 유압 실린더. 요거가 바로 우리 필수적인 유압의 구성품입니다. 부수적으로 물론 필터라든지 게이지라든지 압력 게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유체를 저장해 놓는 탱크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기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유압 펌프, 밸브
실린더는 정말 중요한 그 유압 장치의 요소들입니다. 한번 다음 장에서 더 큰 장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단조 프레스기입니다. 단조 작업을 하기 위한 프레스 장비인데요. 이 그림은 2017년 두산중공업에 설치돼서 이제 현재까지 가동 중인 세계 최대의 단조 프레스기입니다. 높이는 거의 30m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이 한 20m, 그 다음에 깊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장비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17,000톤이라고 하거든요. 세계 최대고, 그 힘을 만약에 이제 다른 힘으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성인 남자의 힘을 1로 가정했을 때 24만 명이 동시에 힘을 줄 수 있는 그 힘하고 맞먹는 그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량이 자동차 5만 대의 중량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비 한 대 가지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계 장비의 핵심 요소가 바로 그 유압 장치입니다. 유압 펌프, 유압 밸브, 유압 실린더. 아까 그 작은 자키의 원리를 이렇게 커다랗게 응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펌프, 밸브, 실린더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계 시스템 전체를 보게 되면은 공정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가열 장비, 그 다음에 이송 장비, 그 다음에 금방 보여드린 단조 장비, 그리고 또 이제 열처리 장비 등이 이 제철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공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아까 한번 유압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압 장치는 이제 어떠한 산업 분야에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도표로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매우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되는 게 바로 유압 장비입니다. 유압 장치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장치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제 그림이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제 포크레인입니다. 굴삭기. 대표적인 이제 건설 장비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땅을 파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단의 가운데 그 장비는 페이로더라 그래가지고, 아마 아실 겁니다. 많은 양의 흙을 퍼서 덤프 트럭에다가 이렇게 옮겨 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건설 장비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중량물을 이제 30층, 40층 높은 위치까지 운반할 수 있는 크레인 장비입니다. 작게는 1, 2m, 10m 정도지만은 높은데 30m, 40m 되는 데까지 이 붐대가 유압의 힘으로 해서 그게 늘어나거든요. 이 장비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건물을 짓는데.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청소차입니다. 청소차도 뒤에 우리 도어라든지 뒤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유압의 장치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펌프카 같은 경우는 지금 덤프카라고 적혀 있는데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펌프카입니다. 이 펌프카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이제 믹서된 것을 우리가 이제 건물 공사를 할 때, 뭐 아까처럼 10층, 20층, 30층 높이의 콘크리트를 이제 매설을 할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그걸 퍼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대처럼 빨아서 위에다가 이제 그 콘크리트를 처리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다음 살펴볼 장비들은 위에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조선, 특히 이제 선박에 사용되는 장비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윈치입니다. 윈치라는 것은 이제 뭐 그 와이어 로프를 이렇게 드럼에다가 감아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동하는, 주로 이제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와이어 로프를 감고 푸는 그러한 유압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조탁입니다. 조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뭐 작게는 10톤, 20톤짜리 배, 그리고 크게는 수십만 톤짜리 이제 뭐 LNG 선이라든지 뭐 그러한 큰 배들을 쉽게 얘기하면 조종하는 조종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타실에서 선장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갈 때 사실은 키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키를 조정하는 모든 시스템은 유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압으로 되어 있는 그 키를 우리가 이제 선장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손의 힘으로 돌리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한 뭐 큰 것은 한 뭐 5m, 10m 되는 키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그 유압 조타기 하고, 그 다음에 유압 펌프하고, 그 다음 맨 뒤에 이제 그 키를 움직이는 조타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공작 기계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CNC 자동 선반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다축 드릴 머신입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뭐 트랜스퍼 머신이라든지 거의 모든 공작 기계에 다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다른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단조 프레스기하고 좀 작은 형태인데 단조 프레스기입니다. 지금 가열된 커다란 그 우리 철 환봉을 그 단조기 프레스기로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 공정입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겠죠. 그 어마어마한 힘을 대체하는 것이 유압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주조 다이 캐스팅기가 있는데, 철강 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품은 무엇이냐, 장비는 뭐냐 하면은 이제 쉽게 우리 용어로 이제 샤링기라고 하는데 전단기입니다. 철판을 유압의 힘으로 싹둑 잘라서 원하는 만큼의 절단해내는 절단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조나 주조나 전단이라든지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철강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그 지금 공정은 자동차 생산 라인인데 로봇으로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거의 없이 로봇으로 전부 다 용접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아래 보시는 제품은 대형 인쇄기입니다. 인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전부 다 가게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피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송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압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뭐 여기에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로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출기, 그 다음에 압출기, 그 여러 분야의 모든 어떤 산업 분야에 유용하게 쓰이는 게 바로 유압장치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자동차 무인화 생산 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지금은 유공합 시스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한 5분 동안의 영상인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어떻게 운용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 잘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된 것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필요 없는 이제 센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영상을 이제 잘라서 이제 그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저작권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편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 공장에서 우리가 그 자동화된 공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무인화 자동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우리 장비가 뭐냐면은 유압 장치라는 것입니다. 유공압 장치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유공압 장치로 이 자동화 생산 라인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시대에 우리 일반 제조업이 어떻게 변모가 될 것이냐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전부 다 그 지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유압 시스템, 특히 이제 유공압에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떠한 산업 현장에 갔을 때도 대응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직접 유공압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야가 아니더라 해도 설치, 유지, 보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공압 우리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 보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용하게 그런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유압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장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압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압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우 작은 힘으로 매우 큰 기계적 운동 에너지를 전환해서 비교적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 내용을 뭐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게 지금 도표로 제가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지금 도표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제가 한번 우리가 앞에 봤던 거 한번 연상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만 톤 되는 프레스기를 우리는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간단하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손가락의 힘으로 우리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 수십만 톤급의 선박을 운전하고 조종하는 우리 키를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이제 손목의 힘 정도면은 그 수십만 톤 되는 배가 좌우로 조종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랜딩 기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십 톤 되는 비행기가 이착륙될 때 그 랜딩 기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리고 그걸 버티는 힘도 유압 장치가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안전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유압장치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좀 더 자세하고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산업 분야에 가서 일을 하시더라 해도 이 유압 장치 없이 일을 하는 공장은 없습니다. 규모가 작고 클 뿐이지 그 유압이라든지 공압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운용을 해야만 어떤 공장이 운용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재도 그러한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일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유압 장치를 이해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설계까지는 아니더라 해도 그 여러분들이 그 유지 보수뿐만 아니고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기계 장치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서 크게 이제 봤는데 좀 더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유압 장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크게 이제 유압 펌프, 그 다음에 제어 밸브, 그 다음에 작동기,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이제 부속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압 펌프는 이제 그 유체의 압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방식에 따라서 이제 부분 회전식과 그 다음에 또 왕복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용량이 정해져 있는 정용량형과 그 다음에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가변 용량형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제어 밸브입니다. 제어 밸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제어를 하거든요. 압력을 제어하고 유량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 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기계적인 운동의 속도하고 힘입니다. 적은 힘을 필요로 하거나 이제 큰 힘을 필요로 할 때, 그 다음에 속도 어느 정도 빠르기의 속도를 정하거나 할 때는 이 유량과 그 다음에 압력을 가지고 그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일을 맡아서 하는 이제 작동기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큰 피스톤 같은 거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굴삭기에서 봤다시피 이제 기계적 운동 에너지를 하는 것은 이제 작동기라고 하는데 실린더 있지 않습니까? 실린더가 이제 앞뒤 왕복 운동을 하는 실린더.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작동기라고 이제 일컫고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압을 통해서 이제 유압의 회전 운동을 통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유압 모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작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압 펌프, 밸브, 그 다음에 작동기 이 세 개를 제외한 기타의 모든 부속기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제 기름 저장 탱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압력계, 그 다음에 배관 등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부속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각 구성 요소들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부품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것들을 기능이라든지 구조를 도표화, 도식화한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유압기계나 유압장치는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구동을 하고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동기, 쉽게 얘기하면 모타의 회전 운동에서 기계적 회전 운동으로 만들어진 기계적 에너지가 이제 유압 펌프를 가동시키게 됩니다. 유압 펌프를 가동시키게 되면은 유압 펌프는 결국은 이제 고압의 우리 유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회전 운동을 통해서 압력이 아주 높은 왜냐하면 압력이 높아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고압류를 우리가 배관을 통해서 그 밸브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밸브 쪽으로 그걸 보내면은 그 제어하는 밸브는 무엇을 하냐면은 압력, 유량, 방향들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어된 유체를 그 아까 말씀드린 작동기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압류가 가겠죠.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압류는 작동기에 도착을 하면서 작동기를 작동을 시킵니다.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기계적 에너지는 결국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피스톤이 되어서 뭐 프레스기에서 프레스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굴삭기에서 포크레인에서 뭐 작업을 하는 거라든지, 아까 조타기에서 우리가 키를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뭐 크레인이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한다든지, 그래서 크기, 속도, 방향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마치고 난 유체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고압은 다시 저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압으로 바뀐 그 유체는 다시 그 컨트롤 밸브를 통해서 그 기름 탱크, 저장 탱크 쪽으로 다시 드레인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 기름 탱크에 다시 피드백된 저압류는 다시 유압 펌프를 통해서 다시 또 이제 고압류로 변환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어떠한 유압 장비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 구성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동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펌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작동기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고압류가 발생하고 저압류가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하는 이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를 꼭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유압 회로하고 유압 기호입니다. 좌측은 유압 장치의 단면 회로도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그 기호로 표기한 회로도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형상이 있고 이제 그 구조를 조금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림화된 것이고요. 근데 오른쪽은 완전히 이제 기호화돼 가지고 선으로만 거의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회로만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연상이 돼서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다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우리 회로 시간에 좀 더 배우게 되면은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이러한 앞에 말씀드린 도표로 된 어떤 우리 구성도를 이렇게 회로도로 이제 변환도 할 수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회로도를 또 다시 그 KS 기호 회로도로 우리가 다 수기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회로를 다 그릴 수는 없어도 기본적인 회로는 그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학습을 할 거고요. 차근차근 따라서 같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압의 개요에 대해서 모두 이제 학습을 하셨습니다. 유압의 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본 것은 이제 용도,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구성 등, 이거는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처럼 그림을 보시면서 그 구성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한 두 번 정도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2차 강의 내용은 모두 다입니다. 그 온라인 강의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미흡하더라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우리 강의 시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의문이 가시는 내용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그 상단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이메일을 써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